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일부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SVB 파산 사태를 떠올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매도세로 이어졌고 이렇다 보니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지역은행의 주가는 대출 산업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폭락을 했고 자이언스뱅크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은행 중 하나였다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이언스뱅크와 웰스 얼라이언스 뱅크업은 이날 13%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이 특히 불투명한 3호 신용 시장에서 느슨한 대출 가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이로 인해 은행 업계와 투자자들의 대출 실패 사례가 심각한 위기를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해 증시는 이날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퍼스트 브랜드는 지난달 파산했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제프리스의 주가는 이날 10% 이상도 하락해 이번 달에만 2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아마도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초에 있었던 회사 시작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서 퍼스트 브랜드와 트라이컬러 홀딩스의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상황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SVB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그 당시 총자산 277조 원 규모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초고속 파산을 했고 이때 다시 증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2년 전만 해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했던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나스닥은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이 당시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20까지 내려가면서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왔고 SVB 사태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금을 주로 운영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 국채 하락으로 인해 뱅크런 사태로 붕괴하면서 그러니까 대규모 예금 인출이 나타나며 미국 내 지역은행 전반의 파산 우려를 키웠다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라 저금리 환경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는 국면에 은행이 향후 노출돼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상황보다는 더욱더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줬다 할 수가 있는데 이에 지금은 그 상황과는 달리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은행의 여파가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우량한 기업에는 전가되지 않아 결국 이러한 시기에 좋은 주식들이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담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금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23까지 내려와 극도의 공포감까지 내려왔고 실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AI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지금 이 상황이 공포감에 있으니 더 올라갈 주식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극도의 공포감이 다시 피어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립 그리고 다시 그리드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기업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식시장 변동지수인 빅스를 보시면 25까지 올라와 오늘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를 보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지난 4월에도 지켜봤기에 그때만 해도 빅스가 30을 넘어 50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시장이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안정세를 찾으면서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또다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은 이 빅스가 30 이상 그리고 40 이상일 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빅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은 정말로 좋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매수를 하기에는 되게 거북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할 수가 있죠. 예, 나스닥을 자세히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다시 20일 이동평선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지역은행의 부실과 또 미중 양국이 더 큰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치고받고 있어 여기에 미국에선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고 이러한 삼중고가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나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라 은행 실적 역시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대출 손실도 여전히 적기에
심지어 연준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TSMC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기에 정말 이제는 이러한 기업들의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며 지금 3분기 수익이 21조 원이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지금 AI 수요가 시장에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TSMC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9%나 증가해 21조 원을 기록했고 앞서 3분기 잠정 매출은 46조 원으로 제시한 바가 있어 이에 따라 이번 실적은 시장 예측을 뛰어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여 지금은 AI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 급증이 수혜를 TSMC가 그대로 막고 있고 블룸버그는 이 실적과 관련해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칩 설계 업체들을 고객사로 둔 TSMC가 향후 몇 년 안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AI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임을 보여줬다 평가했습니다. 이에 TSMC의 주가는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상승세를 보여 312달러까지 올라갔고 하지만 장막판 시장의 불안감으로 299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전혀 걱정되지는 않아 앞으로 이러한 주가는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성장을 보여주기에 이날 하락세는 실적 발표로 인해 단기 차익 매물이 다소 생겼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오라클이 장기적 실적 자신감에 이날 주가가 3%나 올라 오라클은 2030년 회계연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액이 무려 16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상을 했고 이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 오라클은 이날 회의에서 장기적인 실적 전망치를 제시해 세부적으로는 분산형 클라우드 부분에서 평균 계약 규모가 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77%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인프라 부분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거두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117%나 급증한 실적을 거뒀다고 오라클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오라클의 주가는 이날 322달러까지도 올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고 사실 지난 9월 어마어마한 급등세로 인해 주가가 35% 이상 오르며 지금은 약간 눌림목에 들어간 모습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이 눌림목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라클도 앞으로 좋은 흐름세를 보인다면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멈추지 않아 구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엔비디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아 이날은 1% 이상 상승해 181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기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기에는 다소 힘든 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며 최근 HSBC는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무려 지금 주가보다 78%나 더 오른다는 평가를 내놓은 적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브로드컴과 AMD에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 주가가 나왔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으며 HSBC는 AI 반도체 시장 자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 지금 AMD와 브로드컴의 도전은 엔비디아 성장세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에 따라 추천 의견도 보유해서 매수로 끌어올렸고 1년 뒤 목표가는 기존 200달러에서 320달러로 대폭 조정해 이 320달러는 현재 종가에서 약 77%나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제가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AI 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 재고 조정 위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AI 데이터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한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에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를 보시면 이날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신고가를 찍고 다소 눌림목이 상태에 있다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는 지금 지역은행들의 부실로 향후 대출이 불투명하기에 이러한 중소형주의 주가가 이날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 역시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다가오는 3분기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지금 상황이 전혀 걱정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팔란티어 역시 이날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AI가 성장하고 지금은 정부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그 성장의 폭을 넓혀가고 있기에 이렇게 성장의 폭이 넓혀가고 돈을 계속해서 급격하게 벌어낸다면 현재 주가가 내년에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